나한테는 도움이 되고 암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식단, 그걸 만들어야 돼요. 붉은 고기가 이제 암 환자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을, 왜 우리가 이제 붉은 고기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붉은색 자체가 철분을 말하는 겁니다. 철분이 많게 되면 이 철분이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암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검사에서 페리친이라는 검사를 하거든요. 이 페리친을 검사하는 것은 바로 페리친이라는 게 이 철분을 운반하는 차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철분을 저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암이 빨리 성장을 하게 되면 철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암이 성장할 때는 우리 몸에 페리친을 증가시켜요. 암이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페리친이 높아지면 암세포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페리친이 높아지면은 철분이 많이 이렇게 필요를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때 붉은색 고기를 먹게 되면 암세포에 철분을 공급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서 오히려 암을 성장하는 데 도와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되게 암 환자분들이 빈혈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면은 빈혈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되게 암이 성장을 하게 되면 우선 암이 먼저 가져간다고 봐야 되겠죠. 철분을 많이 공급했을 때는 정상세포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암세포가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붉은색 고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되게 붉은색 고기들이 우리 양식하거나 사육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식하거나 사육하는 경우에는 뭐 단순히 붉은색 뿐이 아니고 여기에는 항생제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육류계통에서는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상세포에는 염증을 또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붉은색 고기, 특히 보면 이제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부분들 붉은색은 다 이 철분, 혈액 속에 가지고 있는 철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붉은색 고기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선도 무조건 모든 생선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생선들은 사이즈로 일단은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개 한 30cm 이하의 생선. 그럼 왜 30cm를 기준으로 하느냐? 수명이죠, 수명. 이게 작은 생선일수록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바닷속에 오염되어 있는 예를 들어 중금속 같은 게 삶에서 축적이 되는데, 30cm 이하의 생선들은 생존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중금속에 대한 감염이 됐을 그럴 가능성이 낮고, 이 안에는 단백질이라든지 어떤 오메가3와 같은 좋은 지방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비타민 D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개 생선들은 어떻게 보면은 붉은색은 아니잖아요. 붉은색이 아닌 것은 생선을 요리할 때 거의 피가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색이 많잖아요. 붉은색 고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칼로리 문제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생선을 한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섭취하는 것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글루텐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밀 속에 많이 들어있고, 보리라든지 이런 호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이 사람마다 이걸 잘 소화를 시키는 사람이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 소화를 시키는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 이것을 글루텐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문제죠. 이 글루텐이 한마디로 분해가 될 때 이렇게 완전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불완전하게 분해가 돼요. 불완전하게 된 부분은 우리 장 점막에서 흡수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역으로 이런 불완전하게 분해된 이런 단백질들이 미생물들의 분포를 바꾸게 되고 나쁜 미생물들을 만들게 되고 장 점막을 손상을 주죠. 그래서 장 점막이 손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장 안에 있는 많은 독소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도 하고, 또 장 점막이 손상을 받음으로써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하죠. 그래서 이게 암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아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효과를 다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암이 아닌 사람들한테서는 뭐 약간의 면역 저하가 오더라도 뭐 큰 그게 아니지만 우리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 면역 저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루텐에 대해서 약간 민감한 분들, 되게 소화가 잘 안 되고, 글루텐 밀가루 음식 먹고 나서 속이 더부러 가거나 가스가 차거나 뭐 뒷목이 아프다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글루텐이 들어있는 이런 식품들은 가능한 드시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암을 굶겨주의다 해가지고 책도 나오고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 단순하게 무조건 적게 먹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식사 중에서 나한테는 도움이 되고 암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식단, 그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암세포는 주로 우리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단백질도 끌어다가 포도당으로 바꿔 가지고 써요. 우리 암세포가 잘 못 쓰는 우리 영양소는 바로 지방이에요. 그럼 지방은 대부분 다 우리 세포에서 보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방을 갖다 써요. 그리고 세포질에서는 대개 포도당을 갖다가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다 떨어져 있어요. 별로 기능을 못 해요. 세포질에서 포도당을 이용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을 줄이고 지방을 높여주면 어때요? 암세포가 힘들어지죠. 그걸 갖다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굶긴다는 것은 내가 적게 먹어서 암을 굶기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방법이 뭐예요? 케톤식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방을 대사를 해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는 케톤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케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는데, 이 케톤을 이 암세포는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일이 됐을 경우에 암은 굶고 우리는 잘 먹는 그런 식단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 이제 케톤식이를 하면 이제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 어떤 지방을 먹어? 우리가 지방은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닭고기라든지 이런 데 있는 지방은 포화지방산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있는 그런 포화지방산을 말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지방을 먹으면 좋은 지방을 먹어야죠. 오메가3가 많은 거. 그리고 이제 오메가9.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식물성이 많이 있죠. 우리 아마씨라든지 들깨라든지 그다음에 햄프시드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로 구성을 하고, 이제 오메가9은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샐러드 같은 데다가 많이 드레싱용으로 해서 많이 하게 되면 섭취를 하고, 또 하나는요,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장에서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뷰티릭산이라든지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지방산을 만들거든요. 이 지방산이 또 마찬가지로 지방이에요. 암 환자들한테는 좋은 에너지로 쓸 수 있으면서 암 환자는 암세포는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장을 기능을 좋게 해주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칼로리가 있는 포도당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당류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복합 탄수화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면 단당류를 줄이면서 복합 탄수화물은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